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품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가능하면 기구 관련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구 홀 4개와 고정 부품 커넥터 J1, J2를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기구 설계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커넥터류가 어느 좌표점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 조율을 했습니다. 다만 이전 강좌에서 제가 J1을 위에 배치를 하고 J2를 아래에 배치를 했는데요. 제가 PCB 설계 과정에서 J1과 J2는 이와 같이 위치를 변경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J1이 아래쪽에 있고 J2를 위쪽에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구 관련 부품을 배치를 한 후에 이제 전원 관련 부품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요 IC를 배치를 하면 되겠지요. 여기에서 주요 IC는 ATmega8 MCU가 되겠습니다. ATmega8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클럭 발생 회로를 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을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하나씩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에 앞서 그리드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퀵 유틸리티에 그리드스로 잠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드 간격은 오래전에 우리가 딥 타입의 부품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딥 타입의 부품은 핀 피치가 2.54mm, 즉 100mm로 되어 있었죠. 따라서 부품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2.54mm 혹은 2.54mm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1.27mm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설계하고 있는 ATmega8 MCU 회로에는 SMD 부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핀피치도 작아졌고 부품 자체도 소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PCB 알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품 배치는 1.27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635나 아니면 0.635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3175로 여러분들이 부품 배치에 그리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드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고 배치를 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배선을 할 경우에는 0.635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3175 그리고 여기에 또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0.15875 소수점 5자리까지 나타내도록 설정을 하신 후에 배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드는 혼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되 제가 말씀드렸던 100mm 기준으로 해서 2.54 2분의 1, 1.27, 2분의 1, 0.635, 2분의 1, 0.3175, 2분의 1, 0.15875 이와 같은 정형화된 그리드 값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이 0.1이라든지 0.3 등 정형화되지 않은 값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시고 부품 배치나 배선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부품 배치에서 사용할 그리드는 0.63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635로 그리드를 설정을 하고 부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먼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 화면을 이와 같이 띄웠는데요. 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전원 관련 회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이 전원 회로에 LM7805 리니어 레귤레이터 IC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 그리고 인디케이터 회로로 입출력 쪽에 사용하고 있는 LED 회로를 배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러분? 메뉴 플레이스에 컴포넌트 매뉴얼을 선택을 하시면
component by reference designator 해서 우리가 생성한 모든 풋프린트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M7805에 해당이 되는 IC는 U5입니다. 따라서 U5를 찍어서 배치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5를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캐패시터 C11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C11이 이제 12V 쪽에 평활 회로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가 되겠죠. 따라서 C11을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C11을 체크를 하시고요. C11을 로테이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를 해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측 5번, 3번 핀이 이제 바로 5V가 출력되는 곳인데요. 이곳에 사용하는 C12 전해 캐패시터도 찾아오도록 할까요? 자, 이와 같이 찾아서 바로 7805 IC 바로 옆에 이와 같이 배치를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고요. 배치를 하실 때는 회로도와 가능하면 유사하게 배치를 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배선을 하실 때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ED 회로를 배치를 할 텐데요. 자, 12V 쪽에 LED는 D5와 LED 보호 저항은 얼9입니다. 그렇죠? 얼9와 D5를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D5와 얼9를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를 먼저 가지고 와서요. 자, 이 LED를 여기에 배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9 저항, 자, 얼9를 찾아올까요, 여러분? 자, 얼9를 찾아와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던을 해서 제가 D5를 왼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던 해주시고요. 다시 플레이스 매뉴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5V 정전압 IC의 출력 측에 LED 표시 회로를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D6과 얼10입니다. 따라서 D6 LED를 찾아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라인을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전류 제한 저항은 얼10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 회로도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스케미틱 회로도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배치했을 때 바로 플러스 쪽과 5V 레지네스트 5V와 얼10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배치를 하실 때 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위치를 잘 맞춰서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매뉴얼이 들어오시고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전원 회로 배치를 마쳤다면 이제 중심이 되는 IC AT메가8 마이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쯤에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U1을 배치를 했으니 이제 나머지 부품들도 배치를 하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클럭 발생 회로를 먼저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럭 발생 회로는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Y1과 그리고 C2, C3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클럭 발생 회로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메가8에 XR1과 XR2에 이와 같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자, 제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7번과 그리고 8번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겠죠. 크리스탈 클럭 발생 회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탈과 마이컴과 연결되는 배선의 길이가 이 배선의 길이가 가능하면 같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같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서는 말이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AT메가8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16MHz의 속도로 동작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스피드 PCB 설계에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800MHz 이상의 여러분들이 하이스피드 PCB를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는 바로 이런 라인의 배선의 랭스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설계를 해 볼까요? 배치를 해 볼까요, 여러분? 자, Y1을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를 해서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레퍼런스 Y1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꼬이지 않지요, 여러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배선의 길이가 가능하면 같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위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물론 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제가 크리스탈을 배치를 했는데 지금 MCU와 연결되는 배선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멀리 배치를 했죠, 여러분. 이와 같이 멀리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드 사이즈가 사실은 너무 커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저는 큐넷에서 공개되고 있는 2020년 3회부터 기존의 D타입의 부품이 주류를 이루고 부품 수도 적었던 전자캐드 자격 실기 시험이 SMD 부품의 주류를 이루는 실무 위주의 전자캐드 실기 자격 시험으로 변경이 됐지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3회를 기준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강좌를 올려놓았지요. 여러분들은 다 보셨겠지요. 지금 보드 사이즈를 이와 같이 공개된 문제에 보면 보드 사이즈가 80x70으로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교육자로서. 그래서 지금 배선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보드에 골고루 부품이 배치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는 이와 같이 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C2와 C3를 찾아오면 되겠지요. 자, C2와 C3를 이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C2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로테이트 해서 자, C3도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클럭 발생 회로까지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비교기 회로로 설계를 했던 LM324U4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U4가 LM324 IC예요. 여러분, 로테이트를 해 볼게요. 로테이트 해서 이와 같이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회로도를 잠시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제 LM324 비교기 회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교기 회로이지요. LM324 OPNF 비교기 회로고 여러분들 보시면 가변장이 있죠. 그래서 가변장 all6, all7 그리고 all8까지 이제 가변장 또한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ll6 가변장을 찾아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와 같이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all7, all8도 마저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 던하고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동 무브 명령을 주시고요. find 탭에서 심볼만 올로프 하시고 심볼만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 심볼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T메가8과 클럭 발생 회로를 자, 이와 같이 자, 개미 안에 넣고요. 이건 좀 더 제가 이렇게 내려보도록 할게요. 내려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U4도 내려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내려서 배치를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플레이스 매뉴얼 선택하시고요. 지금 이제 가변장 얼7과 얼8을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를 합니다. 이와 같이 로테이트를 해서 이제 가변저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 드라이버 등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돼요. 레퍼런스 전압값을. 그렇죠? 그래서 가변저항이 부품들 안쪽에 이와 같이 사이에 있으면 조정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조정을 해야 될 부품들은 바깥쪽에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로테이트 해서 마저 가변저항 나머지 하나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격도 가능하면 맞춰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비교기 회로까지 배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다음은 U3 MIC 811 마이크로 프로세서 리셋 회로를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회로는 이제 MIC 811이라고 하는 SOT 143 패키지로 되어 있는 MIC 811 IC 그리고 자, 스위치가 필요하죠? 스위치, 그리고 all1 100K까지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3 찾아오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U3를 체크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U3는 자, 좌측에 여기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로테이트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스위치를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를 합니다. 여러분 로테이트를 해서 스위치도 여러분들이 누르기 쉽게 코너 아래쪽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조작이 필요한 부품들은 가능하면 바깥쪽에 배치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0kΩ짜리의 all1도 가지고 와서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꼬이지 않도록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리셋 회로까지 배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RS232 트랜시버 회로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ADM 1012에 해당이 되는 U2 그렇죠. 그리고 C1과 C4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해볼까요, 여러분? U2를 찾아옵니다. 따라서 U2를 체크해서 우리가 MSOP예요. 미니, 스몰, 아웃라인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MSOP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전자캐드 자격 시험에서 지금 공개 문제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하나가 있긴 해요, 여러분. 바로 이 MSOP 때문에 그런데 MSOP의 경우에는 핀과 핀 사이가 너무나도 작아요. 워낙 작은 부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부품들에 대한 이격거리, 그렇죠? 그리고 배선과의 이격거리, 핀과의 이격거리 등을 보면 기준이 10mm로 되어 있어요. 0.254. 그렇죠? 클리어런스가 자격시험 기준에 보면 0.254m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MSOP의 경우에는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공개 문제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하면 실격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디얼시에라가 나오는 상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지 않아도 실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해도 실격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개 문제에는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변경된 자격시험이 시작이 될 텐데요. 시험 문제를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의 업데이트가 이와 같은 내용의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혹은 부품 자체가 MSOP 타입의 부품이 안 나오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공개된 문제에 의하면 MSOP에 해당이 되는 데이터 시트가 나와 있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ADM 1012에 대해서 제가 풋프린트를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자격시험 현재 기준에서는 맞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고 제 유튜브 강의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강의하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제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2를 배치를 해 볼까요? 자, 이 U2는 제가 자리를 여기에 잡도록 할게요. 여기에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지금 U2를 배치하는 순간 보세요, 여러분. 자, 에러가 발생이 됐죠? DLC 에러 체크가 발생이 됐죠? 자, 마우스 커서를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지금 DLC 에러가 발생이 됐어요. 부품 배치하는 순간. SMD 핀 2, SMD 핀 스페이싱 이 constraint에서 제약 조건에 우리가 0.254mm 10mm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이 핀과 핀 사이의 스페이싱은 지금 0.2mm라는 거죠. 지금 제약 조건을 지금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C4와 C1을 찾아오셔야 되겠죠? 자, 매뉴얼리 플레이스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C1을 배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로테이트 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C4는 위쪽에 이와 같이 로테이트 해서 배치를 할게요. 로테이트를 해서 이와 같이 해서 배치를 할게요. 이동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부품이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LED 출력 회로가 남아있죠, 여러분. 그래서 LED 출력 회로를 D1, D4까지 그리고 얼2, 얼5까지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지요. 해볼까요, 여러분? 자, LED 표시 회로는 여러분들 제가 남겨둔 영역이 보이시니까 바로 이 부분에 LED 출력 회로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 매뉴얼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먼저 D1부터 배치를 해 보도록 할까요? D1, D2, D3, D4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로테이트 해 주시고요. 여기같이 로테이트를 해서 첫 번째 LED를 여기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하고요. 두 번째 LED도 로테이트를 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할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LED도 로테이트를 해서 등 간격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극성이 같은 방향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배치를 했고요. 자, 이제 얼2, 얼3, 얼4, 얼5를 배치를 하면 되겠죠?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테이트를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같이 해주시고 로테이트 해서 자, 이제 얼4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얼5 로테이트 해서 여러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LED 출력 회로까지도 이제 배치가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뭐 남았습니까? 바이패스 캐패시터만 남았죠? 바이패스 캐패시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바이패스 캐패시터 노이즈를 필터링 해주기 위해서 IC 전원 단자에 하나씩 붙여주는 바이패스 캐패시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IC를 모두 배치가 완료가 된 후에 배치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요. 왜냐하면 IC의 VCC 그라운드 사이에 노이즈 필터링을 위해서 하나씩 달아주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모든 IC가 배치가 됐기 때문에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이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러분? 5, 6, 7, 8, 9, 10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 이제 하나씩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죠? IC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 주시면 되지요. 따라서 먼저 C5를 배치를 해 보도록 하는데요. U5의 전원 단자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U5의 전원 단자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배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고요.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그리고 이제 U1 우리 ATmega128에도 전원 단자에 이와 같이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하나를 달아주면 되겠죠. 따라서 저는
여기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U2에도 우리가 전원 단자에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하나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맞춰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U3입니다. U3에도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하나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도록 합니다. 배치가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정전압 IC에서 5V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도 바이패스 캐패시터를 하나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아 있네요. 그렇죠? 마지막 남아 있는 CEC 바이패스 캐패시터는 U1 ATMega8의 AVCC 단자의 바이패스 캐패시터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로테이트를 해서 18번 옆에 이와 같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부품에 대한 배치를 마무리를 했네요. 자, 여러분, 자, 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리드를 잠시 꺼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부품을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물론 배치를 이와 같이 했다 하더라도 배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을 이동을 하면서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와 같이 이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LC 에러가 난 이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놓쳤던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 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구 홀을 이와 같이 배치를 했는데요. 자, 이 기구 홀은 MTG125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메케니컬 심볼 중에 MTG125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자, MTG125를 사용을 했는데요. MTG125의 125는 파이가 125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25밀을 우리가 밀리미터로 변환을 해보면 3.175인가요? 이와 같이 3파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3파이로, 즉 3mm로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 기준에서는 3파이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3파이짜리 기구 홀을 3mm 안쪽에 4개를 뚫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125mm 밀리미터로 얼마인지를 밀리미터 밀 변환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밀리미터 밀 변환기를 띄웠는데요. 125밀은 3.175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자, 메케니컬 심볼 드릴 사이즈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요. 모디파이 디자인 패드 스택 그리고 올 인스탄스 하나뿐만 아니라 4개를 다 동시에 변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패드 에디터가 이와 같이 뜨는데요. 디자인 레이어 스텝이 이와 같이 뜨는데 사실은 디자인 레이어 스텝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드릴 탭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자, MTG125는 3.175mm의 다이어메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3mm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자, non-plated죠. 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plated이지만 도금 처리를 하지만 기구 홀의 경우에는 도금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볼트로 고정을 시키기 위한 홀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non-plated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피니시 다이어메타를 3mm로 이와 같이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파일에 update to design, 업데이트 해라 디자인에서 그리고 빠져나가자 워닝이 뜨는데요. 이 워닝은 여러분들이 개념치 않으셔도 돼요. 패드 사이즈보다 드릴 사이즈가 초과했다 등등등인데 우리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구 홀이기 때문에 close, yes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개의 기구 홀은 이제 3파이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constraint manager에서 값을 변경을 해 놓고 배선을 하면서
이 DLC 에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AT메가8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보일드에 대한 부품 배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